35번 봅시다. 그 어차피 내신 대비 하는 거 알잖아. 어차피 30번 문제는 몇 번 넘어야 돼. 30번 문제는 몇 번 넘어야 돼. 오케이? 괜찮은 문제들 몇 번 넘어야 되니까 그냥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봅시다. fx가 있는데 3차 함수 최고차 개수가 1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되는데 자, gx가 있어요. gx가 있는데 f라는 함수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고 속 안에 있는 함수가 사인에 얼마가 되는데요? 제곱의 파이의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 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면 조건 가에 보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고 극대인 순간이 어느 부분 이 범위 내에서 3회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 극대값이 일치한다. 극대값 자체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최소값, 그러니까 이 g라는 함수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데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0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최대값에 해당하는 이 y값, 이 2분의 1은 어디에 대한 함수값이니? fx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f에 대한 함수값이야. f에 대한 함수값이 얘 그리고 얘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최종적으로는 결국 f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떤 3차 함수에 대응돼 어떤 값이 2분의 1, 0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sin 파이 x가 있어요. sin 파이 x가 있는데 sin 파이 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죠. y는 sin의 파이의 x입니다. 주기는 딱 2가 됩니다. 주기가 2가 되는 상황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그 다음 얘가 2가 되는데 딱 어느 부분만 보는 거야. 일단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긴 했는데 가나 조건에서는 제약을 걸어버렸죠. 0과 1 사이라고 제약을 딱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야? 요 상황이야. 여기서부터 요만큼 x값이 같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만큼 갈 때 자, sin 파이 x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뭐 한대? 제곱한대. 두 번 곱한대. 근데 최대값이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요 안에 있는 함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얘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쟤를 두 번 곱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두 번 곱하면 어차피 음은 양으로 변하게 될 거고 0과 1과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 어차피 2분의 1이 되면 1에 대한 함수값이 어차피 1을 두 번 곱하면 1이 될 거니까 여기 1이 되겠고 뭐 어떤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모양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주기함수니까 뒤집혀서 올라가더라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누가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함수가 sin의 제곱의 파이의 x라는 이 값이 여기는 요 값이 이러한 형태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일단 내가 필요한 거 얘잖아요. 오케이? 요거만 딱 필요한 거니까 자 가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f의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전처럼 겉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겉
겉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속함수는요. 다른 게 움직이지 않고요. 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0에서부터 0일 때 빵꾸입니다. 0일 때 비어있어요. 일단 0일 때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1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증감이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드시 극값이 존재는 하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가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 이렇게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에 정의역의 원소가 0에서부터 1까지야. 그럼 여기 봐. 0에서부터 1까지가 단순히 0에서부터 1까지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고.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다시 함수값을 받아야 될 거니까 얘를 x값이라고 둡니다. 얘를 t값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t가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일 거 아니에요. 정의역의 원소일 거 아니야. 그래서 0에서부터 1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자 0에서부터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요 상황이라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0과 1이 저렇게 되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극대가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이까지 됐어요? 자, 느려야 됩니다. 극값이 얘들아 이 생각도 해야 돼. 극대가 3회가 된다는 얘기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이런 극값들이 최소한 5개는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자, 이 생각도 하셔야 돼. 극대가 되는 순간에 3회잖아. 그러면 극대 다음에 극대는 나올 수 없어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극값이 3회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어디까지? 자, 이 생각해야 돼. 되도록이면 뭐 극값을 많이 가지게끔 0과 1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극값이 여기 지금 현재 2개 있으면 0을 여기다가 둡니다. 0을 여기다가 딱 두시고요. 0을 여기다 딱 두시고 이만큼 좀 올려봅시다. 0과 1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쌤. 자, 쭉 갔어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먼저 쭉 가는 거야.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쭉 가면 여기서부터 1까지 가는 거니까 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멈추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반대로 2분의 1에서 1까지 가면 이렇게 다시 1에서 0으로 오기 때문에 1에서 0으로 오게 되면 반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아, 다시 얘는 어떤 함수냐면 gx 함수입니다. y는 gx에 해당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쪽 부분이 양 끝판에 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2분의 1 x값,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값이 됩니다. 변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극대가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거잖아. 뭐가? 자, 사이즈를 늘려버리니까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극값도 3개가 딱 나왔는데 극대가 되는 순간에 3회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다? 극대값이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디로?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이 지점과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을 어디까지 당겨 주셔야 되느냐면 1을 이쪽으로 당겨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까지 당겨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y는 fx를 그렸을 때 y는 fx라는 녀석을 그렸을 때에 그래프 개형이 쭉 가고요. 쭉 가는 상황인데 자, 일단락 난 게 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었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봐.
같아지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같아지게 돼버리면 자 이게 같은 지점이 될 거니까 최대값 자체가 이 상황에서 최대값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대값이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어느 값 1이라는 값 여기에 어느 값 0이라는 값 1은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극값과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x좌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움직입니다. 쭉 가서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그러면 여기서 살짝 그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다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 y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y 값 2분의 1이니까 얘도 y 값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최소값처럼 보이는 거잖아. 최소값처럼 보이니까 얘가 최소값이야. 그리고 얘도 최소값이야.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그랬거든요. 최소값이 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소가 되는 지점이 0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우가 근데 얘에서 최소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 x값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최소값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어요. 0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쭉 가가지고 최소값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경우가 두 가지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0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0이 나오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지게 되면은 어차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계속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30번 문제. 집에 가서 또 연구한다고 뭐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보자고. 자, 이제 봐. 그러면 경우가 여기 극소값이 첫 번째 케이스 1은 극소값이 어디? 3차 함수의 극소값이 얼마가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는 이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뭔데요? 이겁니다. 극대가 2분의 1이고 극소가 얘가 y = 0이 된다라고 치면은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아시죠?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었을 때 뭐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x축과 이루어지는 넓이 자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과 0 사이의 차이다. 그게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얘가 2분의 1이니까 수학이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뒀었을 때 자 알파 빼기 베타 절편거리의 세제곱하고 난 다음에 6분의 얼마 해주면 되겠어요? 최고차 개수가 1이었으니까 미분하면 얘는 x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3이 되는 거니까 알파에서 뭐를 빼게 되면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그 거리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모순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이야. 이만큼이 1인데 얘가 1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됐죠? 이건 모순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 케이스 2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얘는 너무 예쁩니다. 자, 예쁩니다. 왜 그러냐? 자, 곡선의 그래프 개형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어디에서 fx가 0에서 자, f0가 얼마가 될 때? f0 자체가 0일 때입니다. f0가 0가 될 때예요. 오케이? f0가 0가 될 때입니다. 왜?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어디서?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가 y = 0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f0가 0인 경우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수식 작업해 봅시다. 계산 다 안 합니다.
자, 여기 베타라고 뒀지? 베타라고 뒀어요. 그러면 2분의 1에서 접하는 거니까 fx는 x, 여기 어차피 얘는 1입니다. 1. 얘는 고정 1입니다. 1.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0 집어넣었을 때 0 넣으면 베타값 나오겠죠. 그냥 끝입니다. 저게. 오케이? 되게 간단한 문제고, 문제는 뭐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합성함수가 되어 있을 때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해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봅시다. 35번 끝이고요. 자, 53번 봅시다. 자, 53번 봐봐. 자, 수능 문제입니다. A가 B보다 작대요. A가 B보다 작다 그랬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있을 텐데, 자, 어떻게 갔다?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탁 갔다는 얘기야. 자, 어느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x-a 하나 x-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 이꼴 y가 될 텐데 여기는 이 값이 a가 되고 여기는 이 값이 b가 되다가 요렇게 각각 나오겠죠. 자, 얘가 뭐다? 3차 함수 fx예요. 근데 3차 함수 fx가 다시 얘기하지만 겉함수가 됩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 자, g에 x가 있어요. g의 x가 x 세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g 인버스 x라고 적었죠. g 인버스 x가 있을 텐데 hx가 어떻게 되느냐면 f에 g 인버스 x가 들어온다는 거. 오케이? 다 됐어요? g 인버스 x가 들어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정역이 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한번 보자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 f8의 값을 구하여라. f8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fx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조건 가부터 봅시다. 조건 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건 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1을 곱했어요. 어디에다가? hx의 절대값에다 곱했더니 미분 가능해지더라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뭐다? h'3이 2가 되더라. 우리 목표만 좀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자, f8을 구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뭘 구한다는 얘기야? a, b 값 구한다는 얘기야. a 값, b 값 딱 구하면 됩니다. a 값이 얼마인지 b 값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만 구하면 그냥 게임 끝이라고. 근데 관계가 딱 어떻게 나왔는데? 두 개가 나왔네. 이 생각도 할 수 있겠죠. a 값, b 값 찾아야 되는데 a 값, b 값 찾아야 되는데 관계가 딱 두 개 나왔으니까 그 관계 두 개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속을 먼저 보자고. 아까 전에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야. 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고. 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고. 속이요, 얘를 미분합니다. g'(x입니다) 얘가 3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양수죠. 증가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니까 누가? 이 함수. 누가? 얘가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y랑 x를 뒤바꾸더라도 얘도 뭐다? 증가함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여기에 증가함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증가함수가 들어옵니다. 증가함수로 쭉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증가함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쭉 훑고 가겠지. 쭉 훑고 가면서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hx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h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훑을 거니까 분명히 A에 대응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A에 대응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좀 봅시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이 G 인버스의 값이 누가 되도록 하는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X 값이 있을 건데 알파라고 둡시다. 그럼 얘가 알파가 되거든요. 앞에 있는 게 알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쭉 훑고 가는 거야. 누가 훑고 가느냐 하면 얘가 정의역의 원소가 될 건데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이쪽이 지금 X축이 될 거고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가 온다? G 인버스 X 값 자체가 찍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쭉 훑고 가는 건데 또 마찬가지지. 누가? B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있겠죠. 누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풀어봐야지 알죠. 그래서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G 인버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쭉 갑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되는 지점에서 하나 만날 거고 알파가 되는 지점에서 A에서 딱 하나 만날 거고 베타가 되는 지점에서 B라고 딱 만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로 구조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쭉 가서 베타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건데 자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진다? 그대로 그려지겠지.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y는 hx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씩 조금 더 가볼게. 자 첫 번째 조건 x-1을 곱한대. 그리고 hx가 있어. 이렇게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봐봐. 베타 같은 경우에 이미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느 포인트? 이 포인트가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랑 x가 알파보다 클 때를 쪼개가지고 자 절대값 함수를 내가 적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 함수를 적어줄 거예요. 보세요. 이 함수를 적어줄 겁니다. 이 함수 앞에 x-1을 그대로 적을 거예요. 그대로 밑에도 x-1은 그대로 붙겠죠. 문제는 이거야. 알파보다 크면 x가 알파보다 크면은 hx가 그대로 옵니다. 알파보다 큰 거에서는 hx가 그대로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알파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hx의 부호 반대로 이렇게 오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이제 여기에서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미분을 딱 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h의 x가 되는 거고 첫 번째 거 x가 알파보다 작을 때예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되겠죠. x-1에다가 h 프라임 x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알파를 집어넣어 봅시다.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는 거야. 이 값이랑 그 다음 마찬가지 x가 0보다 클 때는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hx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다가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h 프라임 x가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알파가 들어가고 알파가 들어가고 알파가 들어가는데 우리 h 알파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얘는 무조건 0입니다. 얘는 무조건 0이겠죠. 오케이? 얘랑 얘는 무조건 0이 되면서 서로 누가 같아야 되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요. 서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서로 부호만 반대인 게 같아지려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좀 지저분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랑
h 프라임 알파가 0이 된대.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h 프라임 알파는 눈에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알파가 1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파가 1이 나오면서 얘가 1이 되는 상황이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자, G 인버스 얼마가 1이라는 녀석이 A가 된다는 얘기예요. G 인버스 1이 A가 된다는 얘기는 GA가 1이 된다는 얘기랑 동일하겠고, GA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A 값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관계 한 개 찾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가 0이다라고 했어요. 이 관계 찾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fx가 A는 0이니까 x로 시작하고 남아있는 게 x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조건 사용하면 b 값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값이 사용되면 b 값이 나오는데 얘는 또 웃긴 게 뭐냐? 합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미분하시는 거야.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가보자고. 미분하면 되지. 저거야 미분하는 거 전혀 일이 아니죠. 왜? 그냥 합성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에서 보면은 제 미분할게요. h 프라임 x입니다. 그럼 앞에 건 미분이고 f 프라임에 g의 인버스의 x가 되는 거고 곱하기 g 인버스의 프라임의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3, 3, 3을 집어넣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에 어디 있니? 2래. 3 집어넣읍시다. h 프라임에 g 인버스의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곱하기 g 인버스 프라임에 여기가 3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난이도가 낮은 문제잖아요. 왜냐? 봅시다. g 인버스 3이 얼마인데요? 그냥 얘가 3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얘가 3이 되도록 얼마니? 이 값 자체가 3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니까 따라서 얼마네? 얘가 1이 되겠죠. 오케이? 얘가 1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1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얘는 누구랑 동일하냐면 G 프라임 1 분의 1이랑 같겠죠. 이해가 됐어요? 맞죠? 끝이야. 끝났잖아. 끝났어요. 그래서 적어주면 G 프라임 1분의 1인데 얘를 미분한 거 여기 적혀있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8이 되겠죠. 이거 F 프라임 1이다. 계산 다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미분해가지고 F 프라임 1이 8이 되는 거 찾아주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최근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 62번 봅시다. 62번. 자, 올해 6월 달에 나왔었던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나왔었고 여기까지 한번 마칩시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느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 그냥 계산입니다. 6-2번 같은 경우에는 6-2번 같은 경우는 계산인데 자 하나씩 봅시다. 6-2번이에요. 6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개 도함수를 갖는 fx와 fx가 뭘 가진다? 2개 도함수를 갖는다. 2개 도함수 자체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 A의 2의 B승이 얼마냐 A 값 찾고 B 값 결국에는 찾아야 돼. 관계가 일단 두 가지 나오고요. 자 조건 가부터 봅시다. 조건 가에 보면 내가 이렇게 좀 적을게. fx가 있고요. 이거의 5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x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몇 승이냐면 3승이 되는 거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좀 넘길게요. 자 ln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의 마이너스에 ax 빼기 b라고 합시다. 자, 뭐 이런 함수가 있나? 이게 조건 갑니다. 자, 조건 나는 위에다가 적을게요. 조건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f의 마이너스 3이랑 f의 3이랑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얼마가? 2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유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았으니까 굉장히 낯설었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 말이 뭔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최소한 한 개의 근이 있다는 얘기야. 뭐지?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f 알파가 0이 되는 지점이 이 알파가 무조건 3과 3 사이에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얘들아 여기 봐봐. 저 내용이 이 얘기거든. 그러면 자, 앞에 있는 수식을 살짝 보면 fx에 세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fx에 제곱 더하기 1이 있는 상황인데,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까지 한다 하더라도 fx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알파를 대입하면 계속 0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변이 계속 0입니다. fx가 딱 한 개 붙어 있어요. 인수 딱 한 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한 번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지만 두 번 있으면,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두 개 있는 상황이라면 미분하더라도 fx가 한 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도 0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 뭐 뒤에 qx가 누가 붙든지 상관없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서 두 번 하면 이게 2차가 있으면, 인수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인수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얘는 미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근데 3차면 두 번 미분해도 살아남는 게 아직 있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얘를 한 번 미분해서 대입하면 0이고 두 번 미분해도 대입해서 0이 될 거니까, 첫 번째, 자, 그냥 대입해도 0이고 한 번 미분해도 0이고 두 번 미분해도 0이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내가 첫 번째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원래 있는 원식에다 알파 대입하면 0이죠. 오케이? 0이 되겠고, ln에 얼마가 되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5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에 뒤에 있는 거 a 알파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겠죠. 자, 미분해 봅시다. 미분은 위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거니까 5에 fx에 이거의 4승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자, 3에 fx에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뒤에 있는 거 f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여기 x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얘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5분의 뭐를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2x 플러스 1입니다. 자,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x 이꼴 알파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여기 0이라고. 오케이? 여기 0이면서 이쪽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5분의 2알파 더하기 1 빼기 a다라는 관계식. 일단 관계식 여기 하나, 여기 관계식 둘,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 ab가 무조건 구해지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미분하시면 얘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러면 20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fx에
전체의 세제곱이고 뒤에 건 미분하게 뒤에 거 그대로 두는 거니까 f 프라임의 x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거 그대로 다 두시고 얘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5의 fx의 4승이고 f 더블 프라임 x가 되겠죠. 밑으로 집어넣을게요. 자 그리고 얘 6의 fx의 얼마가 된다? 1승이 되는 거고 안에 거 다시 미분해서 나와야 되니까 f 프라임 x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3의 fx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x가 될 텐데 이 값이 다시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0, 0, 0, 0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여기 이제 미분하면 되겠네요. 얘를 미분해 봅시다. 몸 미분법 사용하면 일단 얘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면서 뭐가 된다? x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분의 자 미분하면 2고요. 모 그대로 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는 거고 자 그대로 모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다시 누구를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건데 뭐야?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 하나 풀면 되는데 밑에 거는 판별식 사용하시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다 일단 계산 먼저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4x 제곱 나옵니다. 플러스 4x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인데 이게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 2x 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제곱 나올 거고 이쪽 부분에 2x니까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있는 거 5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래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될 거라서 알파 값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알파 값이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하나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자, 누구?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대입하고 뭐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알파 A가 얘가 되느냐 얘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일단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봅시다. 뭐를 좀 보실 수가 있느냐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일단은 필터를 하기 위해서 얘를 좀 해야 됩니다. 오케이? 얘를 좀 해야 되겠네. 자 도함수가 등장했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입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 이 얘기거든.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읍시다. 왜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데요? 아니 프라임이 나오는 것만 여기는 더블이 나오니까 식이 정리가 안 될 거잖아. 여기에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2를 집어넣읍시다. 어디에다가? 얘를 별이라는 식이라고 할게요. 얘 별이라고 할게. 별에다가 얼마를?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자 얘는 0 이상입니다. 얘는 양수입니다. 얘는 0 이상입니다.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자 우변에 있는 값이 있을 텐데 우변에 있는 값으로 그냥 퉁칩시다. 우변에 있는 값은 누군지 규명할 수는 없지만 0 이상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2를 대입하니까 4 더하기 2니까 6이고 6 더하기 2분의 5 그래서 6 더하기 2분의 5라고 할게요. 그 위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요 위에 이렇게 적을게. 얼마라고 적어야 되나? 갑자기 2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 곱해줍시다. 17분의 10 나옵니다. 17분의 10 빼기 A가 0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 값, 자 이제 뭐 해주면 되느냐?
1을 집어넣을지 2를 집어넣을지 생각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어디다 집어넣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A에다가 자 알파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오케이?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되면 A 값이 나오겠죠. A 값이 누가 나오느냐? 1 집어넣읍시다. 2분의 5니까 2분의 4, 2분의 9 분의 어차피 이하만 시키면 되니까 위에 있는 거 3입니다.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나오죠. 오케이?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A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뭐가 된다? 모순이죠. 왜 모순인데? 얘는 분자를 10으로 만들고 분모를 15로 만들면 얘가 더 크잖아요.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알파가 1인 케이스 날리고 이제 알파가 얼마인 케이스? 알파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인 케이스를 하시면 답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고, 자 일단은 이제 내일 새로운 교재 나갈 거예요. 이 교재 들고 오시고 한 문제 정도는 더 풀어줘야 되거든요. 한 문제 정도는 더 풀어줘야 되니까 오늘은 뭐를 여기 들어있는 문제들 중에 자 62번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보시고 62번 그 다음에 60번 다 풀어도 되겠다. 남아있는 거 뭐 얼마 없잖아요. 뭐 거의 다 했으니까 35번도 해드렸고요. 35번, 30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디냐 또 53번 했고 그 다음에 57, 59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하면 되겠네.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느냐 하면 54에서부터 쭉 있어요. 54에서부터 문제들 쭉 있으니까 요거 일단 하시면 되고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대. 그 다음에 여기 유형 여기 고생이는 아 160, 161 봅시다. 160에서 160 그리고 앞에 보시면 좀 있어요. 154에서 152에서 156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 고생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영상 올라갈 거니까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봐래. 안 될 거란 말이야. 30번 문제 몇 개 정도 했으니까 반복하고 논리를 자기가 찾으면 이제 도움되는 건 좀 많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